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네, 세계 곳곳이 무역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역 전쟁을 통해 각 나라들이 얻는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곳곳에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있고 심지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싸움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죠. 네, 그렇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이 싸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다시 더욱 심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애초 예고했던 25%보다 낮은 10% 관세를 언급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규모입니다. 기존에 중국에 부과하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외에 추가로 3천억 달러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니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젠 몇 차 전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끝도 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미중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건 이미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무역 갈등이 가속화됐는데요.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5 내지 25%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G20개국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회동이 이루어진 뒤에 사실상 휴전 상태가 될 거라는 분석이 전 세계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지난 7월 말이죠.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상 재개만 합의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갖고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겁니다. 네, 하지만 더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중국의 만만디 전략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측입니다.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중국과 무역 갈등을 해소해야 하고 중국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무역 갈등이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차로 전혀 진전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러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양국이 얻은 이득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국은 멕시코에 미국의 최대 무역국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 1위 국가였는데요. 그런데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총액은 작년 상반기에 3,141억 달러였는데 올해 상반기 2,710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무역 규모가 뚝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몰려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역시 상당 부분 제품을 중국에 의존했는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내수 경기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프랑스 상원은 프랑스 내에서 고수익을 내는 IT 대기업들의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요구한 조건만 본다면 이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는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제30여 개 기업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주로 표적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트위터에 프랑스의 와인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의 경우 항공우주산업에 이어 와인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와인세 발언, 프랑스 입장에서는 당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이 디지털세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며 와인세와 디지털세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당분간 양국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라 간의 경제적인 갈등 살펴보면 결코 승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한일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초에 반도체 관련 부품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나선 데 이어서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흑자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무분별한 대응이 명분만을 앞세운 공격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국의 무역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속속 골라 소개하는 유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 어떤 단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안전자산입니다. 우선 자산의 종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산은 위험도에 따라 크게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으로 나뉘는데요. 위험자산은 미래의 상황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경기가 좋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 무위험자산은 미래 상황과 관계없이 현금 흐름이 확정돼서 수익률을 현재에 확실히 알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이런 무위험자산을 바로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 즉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런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입니다. 이런 안전자산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히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역 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습니다. 세계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금과 달러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고요. 금은 매일 역대 최고가를 최근 경신하고 있으며 국내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총 잔액은 한 달간 2조 원 가까이 유입됐습니다.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현상은 경기가 불안한 상황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 다른 곳에 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악순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의 덫에 빠지기 전에 하루빨리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누구 하나 이기니까 없는데 무의미한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턴 그 대열에 우리나라도 휘말린 상황인데요. 지금보다 더 악순환이 심화되기 전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윤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